김정은 정권이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기술력까지 보여주어 발사수단 다양화로 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도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이므로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할 말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열차 미사일 발사 방식은 일본이 건설한 철길 터널들을 활용하려는 핵 전력화의 새로운 높은 단계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열차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면서 한미는 기동성이 뛰어난 열차 발사 플랫폼까지 감시해야 하는 부담을 또 안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견지에서 보면 기존의 차량형 이동 발사대는 움직이면 미국 정찰 위성에 포착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도에 실린 미사일은 철도망을 따라 북한 전역을 이동할 수 있고 민간 열차와 구별하기 어려워 한미가 공격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철도망이 파괴되면 발이 묶이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에 소련이 운용하다가 포기한 발사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기술면에서는 후퇴한 기동 방식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북한이 바보라고 경로가 노출된 철도를 이용하면 유사시 우선 타격 대상이 된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북한이 철도 기동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려는 것은 이동, 은폐, 발사수단 다양화라는 목적 외에도 일제강점식이 건설한 철길 터널이 북한 전역에 그물망처럼 열려있고 자연 통풍식이어서 습도가 제일 낮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대부분 장사정포, 탱크, 미사일, 비행기들이 들어가 있는 군사용 터널들은 전기 사용 환풍, 배풍, 제습식 터널입니다. 그래서 석수가 많고 전기가 부족하여 환풍, 배풍, 제습이 되지 않아 작전 시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예민한 반도체 부품들이 들어가는 미사일일수록 습도는 그야말로 최대의 적입니다. 연평도 포경 시 북한군의 해안포, 방사포의 탄의 70%가 바다에 떨어지고 포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사실은 습도가 많은 북한군의 취약한 터널 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북한도 고속도로에 일본처럼 자연 통풍식 터널들을 많이 건설하고 활주로들을 많이 건설했지만은 북한이 건설한 자연 통풍식 터널들에서는 석수가 다 나옵니다. 아마 북한에 가보신 분들은 차를 타고 북한을 이동하면서 다 보았을 것입니다. 북한은 일본이 건설한 철도용 터널들을 군사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박물관들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일제 미카샤 중기기관차들을 아직도 대대적으로 기관차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제가 건설한 철도 터널들은 미사일 은폐 및 발사 장소로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터널 공사 비용을 줄이면서도 미사일의 이동 작전 반경을 전국으로 쉽게 넓힐 수 있고 평시에도 습도를 피해서 군사 장비들을 안전하게 잘 보관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북한 체제에 맞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16일 통일부는 남북 철도 협력은 남북 정상 간의 합의 사항이다. 합의된 취지에 맞게 또 추진 과정에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면서 그 틀 안에서 추진될 수 있게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기술력까지 보여주어 발사수단 다양화로 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도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이므로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할 말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구상대로 남북 철도 협력이 단순한 철도 연결을 넘어 북한의 새로운 철길과 교량 그리고 습도가 없는 한국식 터널을 건설해주는 그야말로 북한 철도 현대화, 북한 철도 고속화로 가는 것이라면 일제가 건설한 북한의 낡은 철도와 터널들은 완전히 군사 전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과 합의한 것이라면 무조건 추진한다는 맹목성에서 벗어나 남북 철도 협력이 우리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북한 핵무기의 고도화, 현대화, 다양화에 악용되는 프로젝트가 아닌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